그러고 나서는 굶어 죽고 나서 아 그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이 한 발 물르는 척하면서 그래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게 이제 뭐 백가쟁명 백화제방. 그래서 거기서 주자파가 형성이 되죠. 류사오치 그 밑에 등샤오핑이 이끄는. 그리고 모택동 주변에서는 주울레가 거기를 이해를 하고 좀 밀어주는 그 지식인, 그러니까 주로 프랑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던, 프랑스에 이제 노동자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인들 위주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주자파가. 그거 한 몇 년 놔뒀다가 60년대 후반부터는 또 확 문역해서 그거 다 밟아버리잖아요. 이게 왜냐? 현대화 노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피바다 혁명을 성공시킨 거예요. 근데 현대화 노선에 대한 고민은 그냥 주자파냐 극좌파냐의 게임이 아니라 그거 파고 내려가다 보면 혁명을 못하게 돼요. 왜냐? 현대화라는 건 현대 문명을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뭐지? 이걸 볼 수밖에 없다고요. 파고 내려가면. 그래서 그걸 파고 내려갔을 때 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과 진실에 이르는 거야. 만약에 개인과 진실을 떠난다면 독립할 필요도 없어요. 현대 독립국가로. 그걸 말한 분이 1904년에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의 책이 독립정신이 그 얘기예요. 그거 다 개인 존엄 진실 존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책. 그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멘탈, 핵심 가치로 우리 각자가 각성할 생각을 안 한다면, 또 우리 각자의 각성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현대국가로 독립하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텐노, 일제의 텐노 전체주의 그거 따라가면, 텐노 군국주의 따라가면 당장 편할 것 같아. 당장 도로도 잘 뚫리고, 당장 저기 그 길도 신장로로 번듯해지고, 당장 상하수도도 생기고, 당장 항만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전기도 생기고, 공장도 들어서고 뭐 번듯하게 돌아가. 그거 잘 따라가면. 근데 그거 따라가서 결국 정신이 뭐가 되냐 이거요. 텐노의 신민이 된다 이거. 텐노의 아이들. 그건 현대 문명에 제대로 들어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 본인의 힘으로 뚫고 나가봐야 돼. 이게 그 무시무시한 책의 의미예요. 그래서 일제가 뭐 수탈을 해서 강탈을 해서 나쁜 놈들이어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 독립운동 모욕하지 좀 말라니까요. 수탈 강탈자한테 싸우는 건요 그냥 정당방위예요. 오히려 독립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려면 야, 그 일본 놈들 그거 다른 데 식민지랑은 다른 방식으로 조선을 경영하려고 그랬어. 걔들 진짜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1.5등 시민, 국민. 그 다음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1등 국민. 그래서 내선 일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보고 조상 대대로 몰려온 성씨도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고등고시도 보게 하고, 육사도 가게 하고, 여기에 뭐 나름대로 저기 소학교라 그래가지고 보통 교육도 비슷하게 시키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인프라도 많이 놨고, 물론 태평양 전쟁 말기에 흉악한 짓 좀 했지, 전쟁에서 몰리니까. 그러나 그 전체 과정, 그 을사보호조약에서부터 한 40년 이르는 과정 보면 얘들 진짜로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그랬어. 그 고민서부터 해야 우리 선배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립의 길로 갔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독립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강도에 대한 상대방을 악마적 강도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실도 아니고, 쟤를 진짜로 우리 동화시키려고 그랬으니까 악마적 강도로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 독립운동은 악마적 강도에 대한 정당방위 투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마적 강도가 오면 당연히 정당방위 투쟁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바보 등신이죠. 그래서 저는 일제 36년, 을사 거기서부터 따지면 40년을 악마적 강도로 포장을 해놓고 그 항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야, 너는 독립운동을 짓밟고 모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하냐. 그들이야말로 독립운동을 짓밟고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의 의미는 일제가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들과 시간이 흘렀을 때 자기들과 거의 다름없는 1등 국민으로 동화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현대 문명의 길, 올바른 현대 문명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신에 텐노의 아이들로 우리를 격화시키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고난을 무릅쓰고 거부했다. 거기 우리 독립운동의 숭고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이제 모택동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요번에 자유시민의 국회 정복 대장정은 어떤 거냐. 우리가 대장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전략,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교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잖아요. 모택동 그 대장정은 전략과 장교층 형성에서는 그야말로 로또를 친 거예요. 근데 사상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사상적 고뇌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피바다 혁명에서 그 권력 잡으면 띵하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후에 한국 6.25에 그냥 뛰어들어서 스탈린 명령을 받자 없고 6.25에 뛰어들어서 그 개판을 치고 그러니까 그거 끝난 다음엔 대학진 벌려가지고 5천만 명을 죽이죠. 그 현대 문명을 어떻게 현대 문명으로 진입해야지 이 고민이 연글질 않은 거예요. 그냥 피바다 그냥 농촌 게릴라 전쟁 벌려서 권력 잡으니까 띵하오 이러고 간 거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전략, 혁명 전략, 그러니까 그 권력 투쟁 전략, 오케이. 모택동 때. 그 다음에 장교층 형성, 오케이. 그런데 사상과 이념, 근본적 방향성,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 이게 모택동 대장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전략을 이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야, 보니까 이거, 국회가 급소네. 국회가 급소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급소네. 선거구별로 100명씩 네트워킹 되면 국회의원을 평가, 비판, 견인해서 정당 정치를 급발전시키고 쟤들 완전히 폭망시킬 수 있겠네. 이 전략을 저희 자유시민이 2019년 12월 16일 날 완전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사상이 많이 다져져 가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다. 자유, 그거는 이 개인 존엄을 향한, 진실 존중을 향한,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위한 그런 자유다. 다른 자유는 의미가 없다. 자유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야. 또 우리가 자유롭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 말 안 듣고 개길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돼 있다. 이게 자유롭다다. 즉 자유는 이 핵심 가치를 위한 자유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자유는 다 일탈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핵심 가치랑 상관없는 자유,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핵심 가치를 또한 위한 제도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현미동맹이다. 그리고 문팔육 집단은 온갖 폐악질과 꼼수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도 완전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거론되는 거 지금 50% 연동률 반영에 50석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거론되는 거를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선거에 적용을 해보면 가상으로 700 몇십만 표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비례가 몇 석이래나 3석인가 받고요. 100 몇십만 표를 받은 정의당은 비례를 11석인가 받아요. 그런데 정의당 그러니까 그 표의 차이와 비례의 차이를 곱하면 정의당이 한 16, 7배니까 표가 더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헌법에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밝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면 선거구를 통폐합시키고 인구가 늘면 선거구를 분할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배 이내에서 조정되게 돼 있어서 대개 평균 내보면은 20만 명의 한석골 나와요. 지금 인구 20만 명의 한석골이 나와요. 평균 내보면.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지금 48석인가 49석이잖아요. 그럼 서울 인구 얼마냐? 960만, 1000만 조금 안 되는 900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 표가 가지고 있는 투표자 한 명이 갖고 있는 등가성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거는
연동형 비례를 하게 되면 17, 8배 차이가 나서 이거 위헌이라고요. 그럼 법률로 헌법을 파괴한다? 꼼수 폐악질이죠. 공수처도 똑같죠. 공수처도 똑같지 않습니까? 헌법에 의하면 그 수사와 인신구속은 검사만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검사 조직을 딱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 조직의 총 두목을 검찰총장으로 헌법에 규정을 해놨다고요. 임기를 보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디 뭐 완장찬 이상한 그 종북 좌파 변호사가 만약에 공수처 위원, 공수처장 되면 이 완장찬 종북 좌파 변호사가 다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예산과 인원에 의해서 조직이 통제되게 돼 있다고요. 특별위원회 같은 게 아니면. 그런데 공수처는 무제한으로 파견받을 수 있어요. 경찰 같은 데서. 거기다 경찰은 특히 파견받은 다음에 다시 원복하면 다시 원래 그 계급장 달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경찰 조직 전체를 종처럼 부리는 슈퍼 비밀 경찰, 슈퍼 비밀 검찰이 된다는 얘기. 이건 헌법을 다이렉트리 파괴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헌법 아래의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파괴하고 어디 무슨 지방의회 무슨 교육감 나부랭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얘들 지금 수법이 다 이거예요. 얘들 수법이 이겁니다. 근사하게 무슨 차별금지니 뭐니. 세상에 차별금지법이요. 장담합니다.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시청자님.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법은 평등법이 됩니다. 항상. 영국도 이퀄리티 로입니다. 평등법입니다. 왜냐?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귀신같이 물어보지도 않고 새 난닝군지 헛난닝군지 알고 헛난닝군 안 입고 항상 새 난닝군만 뽑아서 입냐.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헌 와이셔츠인지 새 와이셔츠인지 구별하고 새 와이셔츠만 입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쓱 이렇게 대보면 촉감이 좋아.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저 그것도 의식을 못하고 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입은 거예요, 그냥. 제 손등이 차별하고 있다니까요. 쑥.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고추장에 양파에 멸치를 넣고 먹더라도 제가 안 먹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 일단 미원이 들어간 걸 먹으면요. 고백을 할게요. 미원이 특히 이 중국집에서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미원을 이렇게 큰 국자로 퍼서 넣어요. 이건 뭐 산만한 저기 큰 숟가락으로. 그럼 퍼서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이제 알갱이 같은 게 남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 먹었다 그러면요. 손님 아무리 뭐 좋은 중국집에서 아무리 어려운 손님이랑 있거나 말거나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거 다 풀고요. 숟가락 들어서 이거 긁는다고요. 막. 그러니까 제가 걸어다니는 MSG 감식기입니다. 그냥 알아요. 미원 들어간 거 싫어하고 단 거 싫어하고 짠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이 딱 정해져 버려요. 이게. 보통 식당이 달고 짜고 미원 약간 넣어서 맛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짜다, 많이 달다, 미원이 좀 너무 진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반응으로 몸이 꺼부룩하고 불편해서 거기를 안 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경 한 1km나 해도 가는 식당이 반경 500m, 300m라 그러죠. 가는 식당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다 보면 그 집이 좀 덜해. 그 집이 좀 이게 제가 이 혓바닥이 간사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맛보는 동물이에요. 평가하는 동물이에요. 평가는 차별이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지혜라는 뜻이지만 그 지혜라는 뜻은 어디서 연원했냐. 원래 뜻이 뭐냐. 맛보다. 영어 테이스트입니다. 현생 인류는 맛보는 동물입니다. 맛보고 차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인간됨을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법률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평등법이에요. 평등이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냉정해지거든요. 야, 평등? 그래, 말은 좋아.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등해야지? 그래서 평등법은요, 보면 영국 같으면은 법이 A4 용지로 뽑아놓으면 이만해요. 이만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평등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동성애 그 반대 교육을 교사가 시킬 수 있다. 그 왜 그러냐? 종교기관 같은 데서 학교 운영하니까 당연히 동성애 반대 교육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무슨 업무들은 이 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법을 적용해서 그 고발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여러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이 평등법의 어떤 측면들을 다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등법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뭐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문짝 다 바꿔야 돼, 손잡이. 전부 오른손잡이 위주로 돼 있잖아. 그 굉장히 불평등한 거예요. 평등법에 근데 그 조항은 없어. 왜냐? 오른손잡이가 절대 다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문짝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뭐 왼손잡이 그러면 여기 왼손잡이 딱 유전자 식별해서 그 식별기가 왼손잡이 딱 하면 문짝에 순간적으로 경첩이 쪽으로 탁 옮겨가고 손잡이가 여기서 여기로 탁 바뀌는 그런 첨단 문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문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하는 순간 야 그럼 세상 모든 문짝 하나당 10억씩 드는 첨단 그리고 한 달 유지비가 1,000만 원씩 드는 첨단 오른손 왼손 변환 모드 문짝으로 만들어야 돼? 야 그럴 필요는 없지. 그 불평등을 우리가 감수해야지. 평등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냉정해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평등으로 지원하고 어디서부터 불평등을 감수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은 차별금지라는 이름을 단다고. 이거 언어 희롱이거든요. 얼핏 들으면 그래 차별 없는 게 좋지. 차별금지 거기 법 좋은 것 같아. 이런 해괴망측한 언어 희롱을 하는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조금만 더 훈련되어 있으면 차별금지란 단어야말로 인간을 개돼지 이하의 개미나 혹은 말벌 혹은 터마이트 같은 존재로 만드는 흉악한 단어라고요. 왜냐? 인간 자체가 차별을 하는 동물이에요.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나쁜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입맛에 나쁜 거, 내가 즐기는 촉감, 내가 안 좋아하는 촉감, 내가 좋아하는 이성 타입, 내가 좀 두드러기 나는 이성 타입. 뭐 이렇게 해서 다 인간이 자기 각각의 그 어떤 개인화되어 있는 입맛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저기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거 차별을 하는 거 아니야. 나 그 사람 싫어. 제이모 씨. 나 그 뭐 누구 싫어. 나 그 사람 안 봐. 나 백모 싫어. 걔 말만 어려워. 뭐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를 맺고 친구를 삭제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아요 안 눌러주고 이거 다 차별하는 거거든,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투쟁을 앞으로 해나가려면은 우리 자신의 입맛을 극도로 고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입맛 게임이에요. 입맛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면 각 지역구에서 밀고 나가면 이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010-4597-224 이거 이제 지역구 의원 사무실 방문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쟤들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지금 벌써 얘기가 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까딱하다가는 이제 선거법 걷어치우면서 공수처 다 걷어치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 책 만들고 그럴 때만 해도 이거 저희가 이슈화 시킨 거 한 2달 조금 더 넘은 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 교수님들 정교모가 책을 만들어줘서 또 그것도 한번 한 3만 권 제작해서 팔았다가 또 그 책이 조금 일반 대중한테는 좀 너무 두껍고 좀 덜 선동적이다. 너무 차분하다. 너무 그래서 이제 좀 더 선동적이고 얇은 책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지가 또 한 달 좀 넘은 것 같고 그 와중에 이 책이 지금 한 7, 8만 권 팔은 것 같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 3일 전만 해도 야 제대로 어차피 공수처 통과시킬 것 같아. 근데 통과된다고 우리가 투쟁을 내려놓을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공수처 반대 그 서명 받는 그 저희가 링크가 있거든요. 그 자유본 유본.org에 그 링크를 공수처 철폐 링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을. 그거를 저희 멤버들하고 상의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상근자 활동가들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며칠 사이에 확 바뀌어갖고 지난 금요일부터 바뀌어서 갑자기 저기 뭐야 그 민주당이 이제 그 1+4 나머지 4개 군소정당 거기 이제 구박하면서 야 니들한테 끌려다닐 수 없어 이러면서 선거법 개정판을 걷어치울 것 같은 그런 좀 그 조짐이 있고 그게 걷어치워지면 공수처도 걷어치워지고 얘들이 민주당이 왜 이 짓 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공수처 통과시키기 쟤들도 부담스럽구나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잘 걸렸어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고요. 이거 10,000원에 100권 거기에다가 발송비 포함되니까 좀 주문하셔서 저희가 발송해 드릴 테니까 주변에 좀 많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국회를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국회 가는 거 물론 중요한데 지역구 사무실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죠. 목금토 3일 토요일 날은 오전에 가셔야 아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구 방문 인증자 씻기 그 캠페인을 하니까 신청 문자 010-4597-2224로 해 주십시오. 자, 이 같은 일을 할 때 아까 우리가 봤죠? 우리 이제 모택동은 장교층을 형성하고 전략을 혁명 전략, 권력을 장악하는 전략을 짚어낸 거는 대단히 정확했고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들 현대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피바다에서 권력 잡으니까 좋다고 피바다 들이키고 피 뒤집어 쓰고 노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구축해 가면서 현대화라는 게 뭐냐. 저는 물론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물질적 현대화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지만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 이런 거는 그분은 좀 이렇게 멀리 했거나 혹은 신경 쓰기 싫어하신 것 같다. 워낙 급하니까 지금 그 당시 79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잘 살았어요. 공산화 막아내려면 일단 잘 살아야 된다. 일단 닥치고 풍어, 닥치고 잘 살아보자. 그거였고 다른 거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셨죠. 한강의 기적으로.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거꾸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파고 내려갔고 중국은 핵심 가치는 도외시한 채 그냥 피바다로 권력 장악하는 거. 그 피바다를 연출하기 위해서 장교 기르는 거. 이걸만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젠 전략 알았어. 전략은 국회가 급소야. 국회 때리면 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지역 선거구마다 한 100명씩 모여서 잡아 끌면 돼. 전략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도 이제 그전에는 그런 표현을 못 했었는데 현대문명, 뭐 개인존엄, 진실존중, 자유민주주의, 시장, 한미동맹 이런 게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 건지 또 자유 이렇게 이 7가지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엮여 있는 건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검증 안 한 거는 그럼 지역에서 이런 지역활동가를 하실 분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나올 수 있지?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 재밌는 벤처를 같이 하실 분들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3330-1142입니다. 주로 이제 특히 저희가 해보면 가장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영실버, 그러니까 남성은 영실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시고 생활은 대충 되시고 건강은 요새 뭐 60대 중반, 뭐 웬만한 40대 중반보다 뺨치는 사람 수두룩해요. 저는 좀 사갔는데 뭐 피부도 뺑뺑하고 날아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영실버, 남성은 영실버고요. 여성의 경우엔 그 자녀 교육에서 한번 벗어나신 분이 좋더라고요.
자녀 교육에서부터 벗어나신 분, 연령대가. 그런 분들이 이 지역활동가라서 굉장히 잘 뛰세요. 그런 분들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번 이제 그 광화문 이번 토요일 날 남들 겹치는 거 싫어서 12시부터 합니다. 저기 뭐야 동아일보 앞이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55입니다. 5호선 5번 출구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진실 존중을 내걸었죠. 이게 뭐 저희 어저께 쓴 그걸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묻고 가자는 얘기는 진실을 뭉개버리자는 뜻이다. 진실이 경멸당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존엄이 파괴된다. 오직 진실 존중만이 개인 존엄을 담보한다. 근데 뭐 좀 살벌해요 포스터와. 예. 자, 이번 토요일 날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